새누리당 요즘 보면요, 정신분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이 뭐라고요? 유승민 공천 하나를 빨리 정리 못하면서 난리가 나 있고,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는 이틀째 당무를 거부하고, 즉 3월 15일 이재호 등 비박이 대거 탈락한 공천을 추임 못하겠다고 한마디로 도장 들고 튀었습니다. 지금 공천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각 당의 공천자로 등록을 하려면 최종적으로 대표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요. 공천장을 접수해서 같이 넣어야 됩니다. 선관위 후보 등록 서류에요. 23일부터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못 넣으면 그 당의 공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천장을 도장을 안 찍겠다, 뭐 그런 심사인지 뭐 결국 찍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어쨌든 이틀째 거부하고 있고, 친박 최고위원들은 원유철 대표방에 모여서 대표가 어떻게 업무를 거부하냐, 사과해라,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아닌 밖에 나가가지고 공천에 대해서요 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냐, 사과해라 했고, 김무성 대표는 뭐 어제 오후에 핵심들을 모아놓고 이 당에서 회의 중이다 해서 뭐 폭탄 선언이 나올까, 뭐 언론들은 또 그래 보도합니다. 요즘 언론들도 정말 한심합니다. 종편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보도 채널들이 시청률에 집착을 해서 그런지요, 정말 뉴스 같지 않은 뉴스들을 갖다가 빨간 글로 무슨 속보, 과거는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 정도 돼야 그렇게 빨간 글로 큼지막하게 속보를 하는데, 이제는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앵커는 목소리를 높이고 빨간 글로 자막으로 속보 이럽니다. 자, 이 와중에요, 공관위원들 중에 민간에서 온 사람들 5명, 뭐 친박 성향이다, 당연히 뭐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위에 보고하는 고잘질쟁이에 분노한다 이러면서 집단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위가 김무성이고 고잘질쟁이는 황진화 사무총장입니다. 즉 황진화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위에다가 찔러서 김무성 대표한테 찔러서 김무성 대표가 그걸 갖고 지금 이 대표직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공천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만장일치 의결될 결정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왜 문제를 제기하냐, 바보 같아라고 이한국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황진화 사무총장이 나는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위원들은 이 황진화 사무총장이 일종의 공관위에 들어있는 김무성 대표의 스파이, 즉 고자질쟁이다, 이렇게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일개 당이요 거의 궁중 암투 사극 드라마로 전락했습니다. 옛날에 사극들 보면요, 뭐 전화 앞에서 아니 되옵니다, 어쩝니다, 누구를 갖다가 사약을 갖다가 뭐 내리십시오, 기양을 보내십시오 하고는 나와갖고 궁중의 기둥 뒤에서 저것끼리 기속말로 수군수군하던 모습하고 지금 새누리당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 조혜진 또 의원, 비박 소속 낙천자인데요. 이 사람은 김무성 대표가 하려면 공천 결정이 되기 전에 뭔가를 하지, 다 그 기회가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버스가 떠난 다음에 손흔드는 쇼를 하고 있다. 제동 그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는 지사람, 여기서 지사람은 김용학 비서실장, 김용태, 정두원, 김성태 이런 사람도 누굽니까? 김정운, 뭐 박민식, 서용교 뭐 이런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지사람은 대부분 이미 공천을 받거나 경선하게 되었는데 같은 비박인 줄 알고 같이 왔는데 막판에는 딱 지사람만 챙기고 우리는 버렸다, 또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편으로 이재호 의원은 MB를 만나서 이렇게 공천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어도 되오리까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울 때
걱정스럽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의원은 뭐 지금 의견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러는데요. 뭐 제가 볼 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죠. 또 이명박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했던 임태희 전 의원도 자기가 2008년에 친박 학살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자 용산 출신 의원은 더민주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고 더민주당에서는 일이 거의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기초연금 도입하고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뜻이 안 맞아서 나가면서 염장을 지르고 갔죠. 장관까지 한 사람이 좀 뭐 불만이 있으면 그냥 자가 일할 환경이 안 된다고 조용히 사표 내면 되는데 염장을 지르고 갔습니다. 퇴임할 때도요. 자, 그리고 이분은 비박 행보를 해왔는데 그 비박으로 뭐 무소속 출마한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의 뭐 정치적인 장래를 자기가 하는 거죠. 그걸 뭘 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이고 용산에서 공천만 받았으면 당선될 겁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고 야당에서도 마땅한 후보도 없어요. 그 용산은 요즘 강남 3구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뭐 양천보다 훨씬 낫죠. 서울에서 뭐 서너 번째 들어가는 딴짓고 헤엄치는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의원인 진영 의원이 더민주당으로 제가 볼 때 갈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정말 새누리당에 있다가 자기 공천이 안 되니까 더민주당에 간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을 그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한 사람을 용산 데리고 오면 용산에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는 어나더 종천을 하나 더 얻는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자, 참 기가 찹니다. 이 와중에 이한구 대표는 유승민이 스스로 결단해라. 즉 유승민이 불출마를 하거나 탈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승민은 내가 목에 뭐 칼을 맞고 나가지 그 전까지는 나는 말 안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둘 다 밀어나기는요 정말 기가 찹니다. 일면에 이한구 유승민 스스로 결단하라는 이렇게 큼지막한 글과 사진이 나오는 것이 이번 총선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까? 지금 유승민이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김무성 대표하고 0.6% 차이난 여권에 한 명은 19%대 한 명은 18%대 물론 여당 후보 간에 이 대선 주자 조사에 떠올랐습니다. 물론 유승민을 지지한다고 한 사람은 새누리당이나 보수 지지자보다는 이 뭐 호남이나 야권 지지자들이 그렇게 했겠죠. 어쨌거나 유승민을 주물러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도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개성이 강하고 자기 소신이 강하다가 이때까지 올 수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이미 자기 척근들이 다 죽은 마당에 여기서 지금 뭐 유승민 의원 척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천 주면 받고 조용히 있다가 훗날을 도모하겠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유승민 의원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따르던 사람 다 죽었는데요. 공천 주면 그래 받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말로는 내 발로는 안 걸어 나간다. 모가지를 치면 그때 나가서 무소속으로 되겠다. 그것이 나한테 더 내가 뜰 수 있는 그 기회다. 그래서 점점 더 느껴주고 그러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큰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불출마하거나 탈당해라.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은 그래 내 신복들 다 죽이고 나한테 너가 손에 칼에 피만 안 묻혔다는 거지 사실상 나를 죽이고 있는데 내 이 더러운 당에 나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국민 앞에 말하고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고 내 살아오겠다. 이것이요 사나이다운 거죠. 야 정말
둘 다 아주 치졸해서 못 보겠습니다. 칼에 피 묻히기는 싫다. 손에 피 묻히기는 싫다. 니 빨리 나가라. 그리고 날 치라. 안 그러면 공천장 줄든지 주면 내 받을게. 이 많은 짓거리입니까? 근데 이 제일 피해자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새누리당 자체가요,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 파동의 제일 큰 피해자가 될 겁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방. 제가 어제요, 새누리당이 야당의 경제통 강공균을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습니다. 물론 더민주당이 여당의 행복추진위원장이라고 대선 때 활약했던 김종인을 데려간 부분도 제가 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이 뭔 말인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다 묵묵부답이에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3년 동안의 경제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경제정책을 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해온 사람들이 있고, 특히 얼마 전까지 최경환 부총리가 사실상 경제사령탑으로 총리 이상으로 모든 걸 해왔습니다. 초이노믹스라고 채직 해경환식 경제 부흥 정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은 최경환 의원이 지금도 공천 등을 포함한 친박의 최고 실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대표에 나설 거 아닙니까? 당대표에. 그러면 최경환 의원이 나서서 김종인 내 지금 더민주당의 새누리당의 경제 실정론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최경환 의원이 앞장을 서서 뭔 소리냐, 우리가 뭘 실정을 했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뭘 잘못됐냐고 해야지, 왜 강봉균을 데려다가 세우냐는 겁니다. 야당에 있던 사람 데려다가 야당이 김종인이는 포퓰리즘이고 경제를 잘 모르고 공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것이 싸우는데 유리합니까? 자, 자기 당의 경제정책을 실제로 지도해오고 지금은 당의 최고 리더인 사람이 당에 있는데요, 외부에서 일하던 객을 데려다가, 아니 적진에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선거 때 방패로 씁니까? 방패가 뭘 알아야 방패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이걸 갖다가 방송에서 지적했는데요, 어느 라디오고 텔레비고 뭐 방송 신문이고 이 문제에 대한 웃기는 이야기들을 지적하는 데가 없어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싸움이 벌어져요. 저쪽은 우리 집을 비판합니다. 그럼 우리 집 사정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서서 싸워야지요. 제일 잘하는 최경환이 있는데 왜 강봉균을 데려옵니까? 그 강봉균이 뭘 하고 이야기합니까? 아, 강봉균은 그냥 김종인이 씹는 용어로 씁니까? 그렇다면 선대위원장은, 상임 선대위원장은 아니죠. 강봉균은 당에 뭐 선대 부위원장 좀 시켜서 보조 공격용으로 써야 되죠. 상임 선대위원장은 선거 때 우리가 무슨 공약을 하고 무슨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잘해왔다, 이런 걸 이야기할 사람인데, 잘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려다가 쓰는 이유는 뭡니까?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무리요 뭐 진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기는 그렇습니다. 더민주당이 김종인을 데려다가 칼잡이로 쓰고 있는 것도 웃기는 진짜 짜장인데요, 새누리당은 그 짜장을 해다가 또 짬뽕을 끓이고 앉았습니까?